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예. 이전에 목소리를 내면 정말 반영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명분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탐나는 인맥일세. 볼수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되셨겠어요. 정말 역사라든지 이런 보훈과 관련된 분야가 네.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아는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저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실 때, 그리고 특히나 어른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좀 젊은 같은 우리 좀 연령층의 사람들이 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저는 이제 컴퓨터 좀 특기생이었어가지고 예. 강남구 대표였고 서울시 대표로 이렇게 대회를 많이 나왔었어요.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컴퓨터 C 언어를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중3 때 스타크래프트랑 리니지랑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대한민국을 바꿔놓은 게임들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힘들다가 예. 원래 컴퓨터만 하던 사람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니까 예. 의욕이 없던 거죠.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보컬 활동을 한 2년 하다가, 그러니까 음악 활동 2년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놀았죠. 내가 하려던 걸 못했다는 생각에 위로의 도구로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그만하고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때. 네.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시려면 국내에서 다니실 수도 있는데 왜 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 수능을 제가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 내신. 네, 왜냐면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악을 하고 스타도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알아봤던 거였어요. 유학을 제가 혼자 알아보고 그래서 연고도 없이 미국으로 갔죠. 예일대 대학원에도 합격을 해서 진학 예정 중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왜 지금 그때 한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예일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미국에서 살았었냐면 아무래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인종차별을 겪다 보니까 예.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자꾸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동양인이 깰 수 없다는 그 유리천장을 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학이랑 경제를 공부할 때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월가도 가보고 싶고 네. 정말 막 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가 왔죠. 저 아버지가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 외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187이세요, 키가. 아이고. 예. 저보다 키가 크세요. 네. 그때 몸무게가 51, 뼈밖에 없는.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를 조금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잊고 살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저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시 미국 가서 뭐 억대 연봉 받으면서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에 갔던 것이 아니었는데라는 순간 초심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 부양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28, 9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지금 일하시는 그런 일보다는 좀 더 좋은 직장이나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이제 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걱정은 아마 하시겠죠. 걱정은 하시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미국에 혼자 간다고 했을 때도 그 선택을 믿어주시고 특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훨씬 용기가 있으셨던 거죠. 제가 만약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억대 연봉, 좋은 회사 취직, 전문직 이걸 추구했다면 전 아마 미국에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군대도 안 갔을 거예요. 안 가도 됐으니까. 네. 근데 그때 포기를 하고 임관을 했고 독립운동과 또 앱을 만들기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죠. 근데 그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은 적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그들 주변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바뀌겠죠. 네. 근데 누가 봐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힘 빠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앱을 보고 연락을 해주신 후손분들 중에서 예. 저랑 싸우는 분들도 있죠. 싸운다고요? 싸우는 경우도 왜죠?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 행적이 발견이 돼서 서훈이 박탈 대상이거나 네. 아니면 박탈되었거나 아직 박탈되지 않았지만 좀 이슈가 논쟁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연락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저랑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정말 이걸 통해서 진 게 단 100원도 수익이 없어요. 네. 오히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어떻게 보면 손해만 있었죠. 손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이러죠. 독립운동가들 이름 팔아서 그러지 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폭언도 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욕도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되게 힘이 빠지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힘 빠지는 일도 생기고 이제 상처도 받으시면은 저 같으면 이제 그냥 그만둘 것 같거든요. 저는 독립운동가 앱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앱이 아니라 네. 과거의 영웅과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이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고 그런 비판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기쁨과 보람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가장 뿌듯했던 때는 언제예요? 이제 방송에 다큐멘터리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KBS. 그때 그 방송을 보고 당시에 몇천 명밖에 안 됐던 회원수가 예. 한순간에 13만 명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 그때 온갖 그 이제 그 댓글하고 네. 수백 수천 개의 정말 댓글들이 글마다 담겼는데 그 글들 부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런 일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글들이 남겨졌어요. 하루 종일 그걸 보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림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요.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아,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 네, 득태 씨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상규 씨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좀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이거 제가 그럼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인 한 장만. 네. 네, 이따가 네, 너무 감동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런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순간적이진 네. 않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일주일 동안 했어도 저는 자, 마지막 순서는 시청자와 함께 좋은 글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을 2권 가져오셨네요. 네. 네. 그 원래 한 권만 가져오라고 하셨었는데 네. 이제 2권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2권을 느낌적으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아, 저희야 감사하죠. 책 제목은 뭔가요? 책 제목은 네. 잃어버린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네. 부제목으로 청년들이여 깨어나라라고 네. 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웅들이 있었고 예.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예. 그런 기획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예, 얘기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온이라는 것이 전문 분야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낯설어하는 분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보온은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국민들 각자의 신념, 이념, 종교가 다르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은 한민족 정신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국가관을 갖춘 나라가 되길 바란다. 나는 그때야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구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나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숨겨진 영웅들을 또 알게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공간 420. 오늘은 독립유공자 앱 개발자 정상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는데요. 영웅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2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